를 가기 전에 등비 수열의 극한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 AN이라는 어떤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이야. 이거지, 그치? 등비 수열의 극한 먼저 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갈 때 a 곱하기 아래 n-1승이 그치? 분류가 5개로 쭉 됐었고, 기억나지, 그치? 쭉 됐었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수렴 조건이지. 수렴 조건이, 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수렴 조건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수렴 조건.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해요. 요거였지, 그치? 근데 급수는 나열해서 그거에 대한 총합을 묻는 거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야. 시그마. n은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an을 다 더하세요. 요거예요, 그치? 다시 써보면은 표현 방법 복습.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초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여기 들어간 수열은 누구냐면은 an입니다. ak. 오케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했지만 부분합을 표현한 다음에 요거 표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급수 이야기를 했었다. 극한 이야기. 요 부분합이라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값을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루고 있는 게 다 등비급수야, 급수는. 진입 판정 말고 다 요거예요. 얘를 한번 표현해볼까? 얘는 등비수열, 저 등비수열에서 부분합을 표현할 거야.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볼까?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승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AN의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1이다. 요건 선생님 왜 따로 해요? 이렇게 하면은 분모값이 0이 되는 값이어서 얘는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거고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서 처리할 거야. 그럼 R이 공비가 1이야 라고 하면은 초항이 얼마지? A지. 두 번째 항도 A예요. 세 번째 항도 A고 그 다음 항도 A야. A를 계속 더해. 무한 번째 항까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치? 그럼 R값 실을 때 발산하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따로 분리한 거고. 얘 봤더니 요 수열의 합의 극한값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는 똑같네. R값이 얼마였을 때? R값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해요.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발산해요. 1일 때 해석 안 하지.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 왔다 갔다 진동. 요거. 그렇지? 1 마일 진동. 이어서 0 됐다가 어떤 수치였다. 0 됐다 수치였다. 얘도 발산합니다. 맞지? 야, 1일 때도 발산하고 이거 다 발산하네.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값이 어디였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이었을 때만 요 등비 급수가 수렴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였잖아? 극한이야, 극한? n이 무한대로 막 가. 그럼 여긴 요 값이 어디로 가면 0으로 가요. 그러면은 요 급수에 대한 결과가 1-R분의 얘 0, A야. 오케이? 그럼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은 요 급수가 수렴할 거고, 그 결과치는 누구랑 똑같냐면 1-R분의 A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난 얘에 대한 급수가 궁금해. n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 요게 궁금해요.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수렴 조건으로는 지금 봤지? 안 돼. 다 안 되고 어떤 것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수렴 조건이 들어오고,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온다면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면 딱 정해져 있다. 1-R분의 A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값이에요. 수렴 조건이에요. 이 정도 얘기되는 거다. 됐지? 이거 말고 선생님 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지? 공식이야? 지금 증명했잖아. 공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렴 조건이다. 얘는 이제 나중 되면 헷갈려.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R값이 1 포함이야. 근데 얘는 1을 안 포함합니다. 이 정도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쉬워요. 여기 문제가 다 어렵지 않고 쉬워서 이 정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무등비라고 하지. 무한등비급수 무등비라고 합니다.
주로 이루고 있는 것들은 도형이야, 도형. 도형에 대한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가볼까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무등비가 나오잖아. 도형 무등비가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건 진짜 많이 활용한다. 얘는 특수각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뭐밖에 없냐면 30도, 그리고 45도, 그리고 90도, 60도지. 60도에 대한 특수각. 이거 많이 써요. 무등비 나오잖아? 도형에 대한 해석에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써. 또 뭘 많이 쓰냐면, 쌤 도형 얘기 나오면 맨날 얘기할 건데, 닮음. 그리고 닮음 얘기 같이 할 거고, 피타고라스.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뭐 방법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도형은 이게 딱 끝이야. 피타고라스 수직 보이잖아? 무조건 써, 그냥. 어려워도 써, 복잡했어, 그냥 써. 쓰는 거야? 닮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닮음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긴 큰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합시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고, 얘랑 닮은 도형이지. 다시 정육면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만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정육면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정육면체와 여기는 정육면체에 길이비를 구해봤더니 길이비가 뭐 예를 들어서 2대 1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 또는 A 대 B였다 길이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비지. 그럼 닮은 도형이야. 요거에 대한 넓이비는 뭐가 될 거냐? 넓이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제곱비야 그냥. A 제곱 대 B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에 대한 부피비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부피비. 이건 단순하게 세제곱 비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단면적에 대한 넓이만, 부피만 표현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뭐냐면은, 그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A 대 B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대 A분의 B가 맞아요. 그럼 요 닮은 B가 1대 A분의 B잖아? 그러면은 공비가 요런 형태로 계속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비가 얼마냐면은 A분의 B가 되는 거지. 얘도 역시 넓이비 이렇게 표현한 거 좋지.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무등비에서는 A제곱분의 B제곱이고 얘가 공비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비 찾기 문제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로 감소하는지만 잘 측정하면 돼요. 오케이? 솔직히는 요거 말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이제 등비 급수도 한번 봐볼 거고, 무등비도 한번 봐보자. 일단 등비 급수 쪽 한번 가봅시다. 등비 급수 쪽. 천천히. 2-5로 가요, 2-5. 2-5번 7쪽입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가보자. 다음 급수의 합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몇 개만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 다 풀자 그냥.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이렇게 생겼다. 6의 n승분의 5의 n 플러스 1승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 5 곱하기 5의 n승이에요. 얘는 n승 n승 묶이겠다. 다시 정리해보면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5 곱하기 6분의 5의 n승이야. 이렇게 두고 가면 돼 그냥. 됐다.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범위에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니까 얘는 수렴할 거고 그 결과치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야. 초항은 5가 아니지? 1을 대입해서 초항이지. 그래서 얼마야? 6분의 25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치 구하면 된다 이거다. 이거를 막 부분합을 구해서 거의 극한값이라고 하지 말고 들어왔네. r이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범위 들어왔잖아? 그럼 그거 갖다 쓰자고 선생님 증명 다 해놨잖아.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야. 이렇게 갖다 풀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다시 가요. 2번. 2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5의 n승분의 2의 n승 빼기 3의 n승인데 분리해야지. 5분의 2의 n승하고 빼기 5분의 3의 n승이라고 놓고 얘도 수렴 둘 다 공식 이용해서 1-r분의 a 1-r분의 a 빼면 정답이다. 이렇게 풀라고 그냥. 얘는 선생님이 아까도 전에도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급수가 수렴하잖아. 급수에 대한 성질은 시그마와
리미트에 대한 공통 성질을 띠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전제하에는 분리가 가능하지. 얘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5분의 2의 n승에다가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5분의 3의 n승이라고 해서 각각 급수값을 구해서 연산하면은 결과랑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다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요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2분의 1의 n승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예요. 봐봐, 시그마 n은 1부터 재구성이 필요한 문제지 그냥. 얘는 2분의 1의 n승 너무 좋아 여기까지. 공식 쓰면 되거든. 뒤에 붙어 있는 게 사인 2분의 n파이다. 이것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일단 재구성하려면 나열하는 거야 나열. 1대입 해보세요. 1대입 했더니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사인 2분의 파이여서 1이지. 사인 2분의 파이 1이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구나. 2대입 해봐. 2분의 1의 제곱인데 얘가 0이야. 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항은 0입니다. 세 번째 항은 3대입 했더니 2분의 1의 3승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빼기 2분의 1의 3승이구나. 4대입하면 0이야. 5대입하면 1이어서 다시 2분의 1의 5승이에요. 등등등 표현된다. 그럼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만 보고 얘네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걸 구해보자 이거지.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5승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쫙 더해보자. 그럼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초항이.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공비가 수렴 조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공식 갖다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이야? 라고 해서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보였으니까 저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막 원리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럼 다시 계속 여기 있는 2-6번도 한번 가봅시다. 2-6번 줄까? 가보자. 2-6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의 급수는 2고 제곱의 급수는 3분의 4고 삼수의 급수는 누구게인데 AN 등비수열이에요 잖아. AN이란 수열이 초항 A야 공비가 R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두 번째 써있는 AN의 제곱은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 얘랑 분명히 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수열이야. 그래서 AN 제곱도 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A제곱 곱하기 R제곱의 전체 n-1승이야 이렇게 표현했다. 그치? 첫 번째 얘기된 게 AN 수열에 대한 급수가잖아. 무한대로 갈 때 AN 급수가 얘는 얼마? 2라고 존재한대. 그럼 R값의 범위가 일단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겠네? 그래서 공식 갖다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야. 근데 얘는 계산해보면 2가 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쭉 갈 때 AN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공비, 얘는 첫째 항. 그래서 수렴할 거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야. 얘가 얼마? 3분의 4예요. 근데 요거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인수분해 1 마이너스 R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 곱하기 A야. 얘가 3분의 4다. 얘가 2인데? 그럼 여기는 요 덩어리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긴 요 덩어리와 여긴 요 덩어리를 연립해서 A 값과 R 값을 구해서 뒤에 있는 3승에 대한 급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수열의 극한에서도 가끔 나오는 거잖아. 수열에서도 수열. 이렇게 이용하는 거 가끔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치? 다시 2-7번으로 갑니다. 등비급수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x값의 범위와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할 때 x값을 구해볼까 이거네. 그치? 1 플러스 얼마야? 2분의 2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얘는 4분의인데 그냥 이거지. 2분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뭐 더 올 필요 없지. 초항 1이야. 공비는 2분의 2 마이너스 x예요.
얘가 수렴하려면은 공비값인 2분의 2-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여기 끝이. 그치? 그리고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얘가 수렴했다면 그 수렴하는 결과치는 누구냐면 1-r분의 초항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3분의 2가 되기 위한 x값도 구하고 그리고 요 범위,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도 구하세요. 이렇게 결과치 나오면 된다. 뭐 연산하는 거야 니네 잘하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오. 갑니다. 출발 6번부터. 6번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7번은 뭐 아이 8번 뭐 잘해 이거지 그치? 가볼까? 6번 먼저 요거 야 얘가 뭐냐 이게 수열이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치? 그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씩 대입해서 1 대입하면은 3분의 0이야. 그래서 0이에요. 2 대입하면은 속에 있는 게 3분의 2예요. 그지? 근데 바깥에 있으니까 3분의 2의 n승이에요 라고 된 거고 3 대입하면 분자가 0이니까 0이야. 4 대입하면은 다시 안에 있는 값이 3분의 2잖아? 그래서 얼마야? 3분의 2의 4승이에요. 이건 뭐야? 2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간다. 그럼 저기 있는 n값이 짝수여야지만 값이 있구나 라고 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어쨌든 0 필요 없잖아. 더할 거니까 3분의 2의 n승 제곱하고 3분의 2의 4승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숫자를 다 더하세요니까 초항이 3분의 2의 제곱,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는 1-r 9분의 4분의 초항 얼마? 9분의 4라고 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겠지? 그치? 네! 했으니까 20S가 아니라 10S 그냥 20S 똑같이 하는 거예요? 20S? 10S? 창조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걸 쫙 더할 거야. 나는 다 더한 건데, 예원아? 0을 계속 더해봤자 0이니까. 그치. 0은 뭐 귀찮아. 0 더하기 하면 귀찮아. 빼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2-8번 갑니다. 2-8번. 저 쓸데없는 짓을 한번 해볼 건데, 2-8번에. 이거 제일 편한 방법은 요거야. 야, 이거 순환소수네. 우리 중딩 때 하던 거. 그치? 기억나지? 0.5땡이 얼마예요? 그치? 9분의 5예요. 0.02땡은 얼마예요? 2. 그래.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있기는. 근데 중등 게 훨씬 편해요. 중등 거로 갑니다. 얘를, A라고 하자. 이렇게. 이거 얼마야? 0.5, 5, 땡땡땡땡땡땡. 이거지, 그치? 그리고 반복되는 요 순환 마디를, 그치? 정수분을 빼서 이야기할 거니까 10만큼 곱하는 거지. 그래서 10A라고 해봤더니 5.555555 이렇게 두 개를 빼요. 그래서 9A가 얼마야? 5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한 0.5땡인 A는 9분의 5구나. 이렇게. 맞겠지? 이거. 근데 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요. 0.5땡, 이거는 0.55555 요거지, 그치?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0.5 플러스 0.05 플러스 0.005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초항이 얼마지? 0.5야. 공비가 얼마야?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씩 계속 곱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거는, 1-r분의 a구나, 라고 해서 1-r분의 a야, 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이거다. 이게 뭐, 굳이 하자면 고등과정, 요게 중등과정. 선생님, 어떤 게 더 편해요? 하면은, 솔직히 위에 게 편해요. 나도 문제 나오면 위에 걸로 푼다, 중등과정으로. 하지만, 우린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그치? 아니, 요렇게. 요렇게 요거라고 선택 말고 요거예요. 그럼 다시 갑니다. 0.02땡은 어떻게 하는 거지? 0.2222지 그치? 생각. 초항이 얼마지? 0.02지. 공비가 얼마지?
왜 그러지? 공비가 얼마지? 뭐 하기 싫은 거야? 10분의 1이지. 그치? 왜? 이거는 이거잖아. 0.02222 이거는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초항 0.02 공비 10분의 1. 그치?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얼마예요? 초항이야. 이렇게 하자고, 이제. 이렇게. 그치? 나머지는 뭐 잘 채워보십시오. 첫째 항이 요거, 공비가 요거의 등비 급수를 구해봐 라고 한 거니까 잘 채우면 되겠다. 오케이? 다시 2-9번 이제 도형이에요. 무등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0, 11 하면은 끝입니다. 9번 갑니다. 9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열심히 그려볼 건데, 여기 밑에 합시다.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 뭐 한두 개만 잘해놓으면 이거 어렵지 않았어. 첫 번째는 요 5부터 P1까지 길이가 1이야.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고, 다시 P2는 자꾸 2분의 1배 한대. 2분의 1배. 그래서 수직하게 올라가고 2분의 1배 했어요 라고 해서 이 정도 생겼네. 얘가 P2, 얘가 P1 이렇게. 거꾸로 감아요. 2분의 1배에서 얘가 P3이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해서 얘가 P4야 라고 이렇게 되고 있지. 계속 간다. P5, P6, P7, P8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치? 간다. 근데 얘가 무한히 계속 반복하면 어디로 가까이 가게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요거네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요거는 X좌표부터 한번 따져볼까? X좌표 땡땡이라고. 초항이 얼마지? 1이야. P1이 1이에요. 그래서 1이구나. 그치? 두 번째 항이 누구냐면은 바뀌지 않았어. 1이야. 세 번째 항이 누구냐면은 1에서 얼마만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4분의 1일 거니까 4분의 1만큼 준 게 세 번째 항이네. 맞지? 그래서 이건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안 바뀌어.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다시 요 길이는 8분의 1, 요 길이는 16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P5라는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16분의 1만큼 늘어난다. 야, 그럼 봐봐. 자꾸 이런 규칙으로 줄고 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PN이라는 그냥 일반항을 세웁니다. PN. 이거는 처음에 1이었는데, 맞지? 그 다음에 얼마큼 줄어? 4분의 1만큼 줄어요. 그 다음에 얼마큼 늘어? 16분의 1만큼 늘어요. 그 다음 얼마큼 줄어? 64분의 1만큼 줄어요. 왜요? 라고 하면은 32만큼 길이가 될 거고 64만큼 길이가 될 거니까 그만큼 줄잖아.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얼마큼? 256만큼 늘어요. 이거분의 1만큼 늘어요. 이렇게 해주겠지? 같은 규칙을 가고 이렇게 무한히 쫙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무한히 반복된다면 X좌표가 누가 될까? 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초항 1이고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4분의 1인 요 등비 수열의 총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맞지? 그래서 X좌표는 어디를 향해 갈 거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이야. 얘를 향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이거는 선생님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면 없어요. 귀납이에요. 나열해보고 그거에 대한 규칙 찾기 하는 거고 막 되게 특별하고 특출난 방법은 없습니다. Y좌표 똑같이 잡을까? 지금 변화하는 걸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이야기했잖아? 처음에는 안 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늘어나지. 더해진 거지. 안 변해요. 8분의 1만큼 줄었어. 그치?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안 변해요. 그 다음엔 다시 32분의 1만큼 늘었지. 플러스 32분의 1이야. 그럼 몇 단 꼴이네, 얘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지만 공비는 여전히 거쳐서 다 다음 만큼 늘고 줄고 늘고 다 다음 만큼, 그치?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얼마야? 얘도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다다음 줄고, 다다음 늘고, 다다음 줄고, 다다음 늘고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더했더니 얼마야?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이에요 라고 해서 Y좌표는 여기를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막 되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수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규칙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2-10번, 2-11번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네. 생성된 애들은 다 공기가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저 나열해 봐야 돼. 아, X랑 Y랑 공기가 똑같냐고? 그치, 이렇게 규칙을 같이 갖고 가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규칙이 똑같으니까. 다시 2-10번으로 갑니다. 2-10번. 특수강 나왔으면 무조건 써야 돼. 2-10번 가요.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몰라. 이렇게 반직선이지. 반직선이 있고 반직선이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반직선 아닌가 보네. 직선이 있습니다. 선분이 있어요. Y 이렇게. 근데 여긴 얘는 30도의 각을 이룬다. 이게 죽으라 써야 돼 이제. 그렇지? 근데 문제가 얘기하는 P점은 어디냐면 초점은 여기 있어요. P.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2였어.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수렴을 내려 왜 지금 왜 가지? 못 갑니다. 수렴을 내립니다. 내려요. 수렴 내렸더니 각도가 좀 이상한데 30도예요.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긴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 1입니다. 이렇게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됐지. 같은 규칙을 계속 반복할 때야 요 P1이고 그 다음 계속 가요. 여긴 요 점에서 이번엔 여기다 수렴을 내릴 거다. 이렇게 내렸다. 그럼 역시 얘도 1대 2의 비를 가져. 그래서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이고 요 길이는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됐지? 같은 규칙을 다시 수렴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렸다. 그림 좀 이상해서 그런데 1대 2의 비를 가져요 라고 해서 얼마야? 이거는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부터 구하래? P1부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하래. 그치? 같은 규칙이 반복돼요. 첫 번째 누가 1이야. 그 다음 누구냐면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은 얼마예요? 4분의 3이다. 요거를 계속 더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얘도 여기는 얘도 똑같아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맞지?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 그럼 정확한 원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봤잖아. 같은 규칙이 반복되니까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럼 확인하고 싶으면은 몇 개 더 써봐도 상관이 없고 같은 규칙을 가지고 축소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비를 가질 거야. 몇 개만 구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너가 초항이고 너가 공비구나.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케이? 다시 그 다음 마지막 2-10번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 정사각형 M1에 내접하는 원을 C2 C2에 내접하는 M2 계속 반복한다 이거야. 그래서 CN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MN의 넓이를 뺀 값을 SN이라고 할 때 한없이 더하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은 규칙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도 그지? 반복한다 이거야 반복한다. 그래서 같은 규칙을 반복할 거니까 그 비율만 구하면 돼. 됐지?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같은 규칙을 반복하면은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규칙을 반복한다. 비율만 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다. 가봅시다 일단. 무등비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초항이에요. 그리고 공비입니다. 비율이지 비율. 갑니다. 처음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너는 반지름 길이 1이야 라고 나와 있네. 1이었다. 그때 S1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바깥에 있는 요 넓이가 S1이야. 그럼 요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넓이 합이지.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넓이 물론 필요해. 사각형의 넓이도 필요해. 그래서 사각형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켰더니 얘가 지름이야. 그럼 다시 요 끝점 잡아서 연결했는데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요각이 수직이잖아. 그치? 수직이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 중심을 지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막 그렇게 보이니까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의 넓이 얼마? S1 구하러 가는 거야. S1. 원의 넓이 파이예요.
파이에서 4의 넓이만 빼면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1 이어서 2야 2. 그럼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질 거니까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그럼 넓이는 얼마? 2가 됐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생기는 원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그림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 이렇게 생겼다. 그럼 그 다음 생긴 요 원은 반지름이 얼마게? 반지름 요 길이가 한 변 길이가 2였잖아. 반지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야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큰 원의 반지름은 1이었는데 그 다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 원을 그렸더니 2분의 루트 2가 됐네? 그럼 얘가 길이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길이비가 1대 2분의 루트 2니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구나.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길이비가 얘라면은 넓이비는 아까 봤지? 제곱비예요, 제곱비. 넓이비는 얼마예요? 요거 제곱비니까 2분의 1입니다. 초항은 분명히 얘고 넓이비가 얘니까 넓이비가 얘에 대한 공비가 되지 않을까? 여서 요 도형을 계속 그려서 다 더해봤자 얼마가 나와? 1-r분의 a예요. 요 b를 가지고 축소 넓이 그러면은 S2를 뭐 굳이 한번 구해보세요. 궁금하면 구해봐도 되고 S2를 구해보면은 요거 나와. 2분의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S3을 굳이 구해봐. 그리고 얼마가 나와? 4분의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계속 구해. 계속 똑같다고. 공비가 뭐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초항 찾고 같은 규칙이 반복될 거니까 같은 비율로 감소할 거여서 공비를 찾는데 길이비를 이용해서 얘는 넓이니까 넓이비를 표현하고 너가 공비야. 이렇게 가는 거다. 됐지? 갔다 왔다. 저거 뒤로 가서 됐지? 뒤로 가서 저기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뭐 확인할 거냐면 연습 문제 16, 17을 확인할 거고 안 되면 같이 할 거다. 봐봐. 16번 선생님 간단하게만 조금만 얘기해 볼게. 16번은 뭐냐면은 개수가 달라져요. 개수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지? 이 정도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선생님 같이 합시다.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16번. 네, 가볼까? 출발. 안 되는 사람 같이 봅시다. 요래 생겼다. 그치? 이거 구해보세요. 요거니까 하나씩 구합시다. 하나씩. 일단 표현 가자. 이게 맞지?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가는 게 맞아요. 너도 A야. 정사각형이니까. 요것부터 시작. 그러면은 얘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져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A가 되고요. 1대 루트 2의 길이를 가져서 얘는 A 루트 2가 된다. 두 개 더했을 때 1 될 거야. A 값 2지, 그치? 두 개 더해. 그럼 루트 2분의 3A가 1이에요. 그래서 A는 루트 2분의 3이구나. 요거 처음 시작이야. 근데 이게 끝이야. 요거지, 그치? 요거. 그럼 됐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3이네. 이 한 변 길이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S1은 얼마냐면은 왜 이렇게 썼지? 그치? 미안해. 3분의 루트 2지. 3분의 루트 2에요. 쏘리. 나눠야 된다, 안 나왔냐? 9분의 2입니다. S1. 이렇게.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뭐냐면은 두 개 생각하지 마. 하나만 생각해, 하나만. 여기는 요 도형과 여기는 큰 도형이 닮았어, 그치? 그치? 근데 여기는 큰 도형, 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큰 도형은 빗변 길이가 얼마였냐면 루트 2였지. 근데 여기 생기는 내가 구할 요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그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빗변 길이가 얼마예요? A 루트 2야. 맞지? 원래 큰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을 구할 때는 빗변이 루트 2였는데 작은 축소된 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빗변이 A 루트 2예요. 그럼 큰 거랑 작은 거의 길이비가 얼마가 되냐면 길이비가 이게 끝이에요. 길이비가 A입니다. A. 이렇게. 큰 도형과 요 도형의 길이비가 루트 2에서 A 루트 2가 됐으니까 길이비가 A야. 그치? 나는 넓이를 구할 거잖아. 넓이비는 얼마가 되냐면 넓이비 A 제곱이 돼요.
그럼 얘가 9분의 2네. 이거지. 근데 물론 여기에 하나 생긴다면은 9분의 2가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생기잖아. 이렇게. 아, 그럼 얘가 공비를 구할 때에는 S1이 이렇게 있어요. S1. 그럼 S2를 구할 때는 요거는 S1에다가 넓이비 9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얼마를 더 곱해야 돼? 2배 해야 돼요. 도형이 2배가 됐으니까 개수가. 그치? 와, S3을 구할 때에는 요 넓이 B는 똑같아. 그치? 근데 요 S2에서는 넓이가 몇 개 있었냐면 2개 있었는데 S3을 구할 때는 몇 개 있냐면 4개가 된다. 그럼 요거의 개수에 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덩어리가 공비예요, 공비. 넓이와 개수비를 같이 합친 거지, 그냥 개수비를. 개수의 비가 2배가 돼요. 개수가 계속 2개씩 늘어나. 그래서 여기는 요 덩어리가 공비예요, 공비. 초항 공비. 그래서 구하면 정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막 다 구하는 게 두 번째 항 구해갖고 넓이비 구해볼까 이게 아니라 도형의 닮은 비만 보고 갑니다. 알겠지? 저기 있는 17번 똑같아요. 풀었어? 요 얘기해 주세요. 3분의 노. 이거는 무리수 플러스 유리수. 네. 무리수 플러스 정수. 8 더하기 마이너스 3. 뭐니 무리수 플러스 자연수. 8 더하기 8 더하기 8 아니 두 자릿수 더하기 무리수요? 네, 무리수가 있어요. 같은 방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틀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오케이, 갑니다. 출발. 가볼까? 가지마. 가연아? 가? 출발? 1분만 보시면 돼요. 어? 계산 계산 실수? 1분? 그럼 그림 그릴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야, 없는 지식을 같이 시작하는 거야. 왜 효리는 감독이야? 효리야? 감독이야? 코치? 연습골반. 어? 연습골. 분수라고? 네. 아. 연습밖에 나오지. 아닌데? 연습밖에 나오지 않아요. 분수만 나와, 자꾸 답이? 이거면 끝이지. 출발. 감독님 출발. 갑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자꾸 더해보세요니까 S1 초항 구했다. 끝. S1은 16.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잖아? 길이비만 구하면은 넓이비 구할 수 있고 그냥 공비야. 갑시다. 그럼 얘는 요 사각형의 한 변만 구하면 끝이에요.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4잖아, 4. 맞지? 그러면은 정삼각형이니까 밑에 수의 쭉 내려요. 얘 2. 요 높이 얼마? 2루트 3. 이렇게. 넌 2. 그리고 얘는 몇 도? 60도. 얘도 60도. 그럼 출발. 난 요 한 변의 길이가 궁금해. 근데 요 길이를 나 x라고 하면 잡아볼 거야. x라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2x겠지, 2x. 이렇게. 근데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x 루트 3이다. 그럼 너를 더하는 게 얘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맞지? x로 묶어서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한 변이 아니라 절반이에요. x 값이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2 플러스 루트 3 요거 분해 2 루트 3이다. 분모문자에 똑같이 얼마만큼 2 마이너스 루트 3만큼 2 마이너스 루트 3만큼 곱했더니 분모 어차피 1 버려. 이거지? 그럼 여기는 x 값이 누가 됐냐면 x 값이 2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길이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원래 길이가 얼마였냐면 4였어. 한 변 길이가. 근데 이 길이, 한 변 길이가 4였던 게 2x로 바뀌었지. 얼마로 바뀌었어요? 4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뀌었다. 그럼 길이 b는
그치? 얼마예요? 길이 b가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얘가 길이 b다, 길이 b.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넓이 b는 요거에 대한 제곱비야. 얼마?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얘에 대한 넓이 b다. 정리해봤더니 3 곱하기 4, 3, 7, 마이너스 4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얘가 뭐예요? 공비다, 공비. 초항 여기 구했지? 공비 R값이 얼마냐면은 3 곱하기 7 마이너스 4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값 1 마이너스 R분의 A 구하면 정답입니다. 갑니다. 출발. 갑시다. 야, 뭐 초항 구하는 거 뭐 일도 아니지, 그지? 초항 구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그지? 그치?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4분원에서 삼각형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4분원. 4분의 파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얼마? 2분의 1만큼 뺀 거다. 이렇게. 그치?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래서 얘가 초항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뭐 더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 공비예요, 공비. 그 공비를 잘 구하면 되는데 공비 어렵지 않아. 여기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이쁘게. 요 정도. 좀 높나? 굳이 필요 없는데. 좀. 이렇게. 됐다. 그치? 여기에 또 도형이 그려져. 맞지? 이 도형에 대한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1이었는데 요만큼 축소됐어. 제곱비가 넓이비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 변만 구하면 끝이에요. 한번 그걸 합시다. 얘도 뭐 굳이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생각했진 않아서. 그치? 요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 X라고 잡아. 그럼 얘도 뭐예요? X야. 얘도 뭐야? X야. 얘도 X야. 얘도 X야. 이렇게 한번 써봤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에 붙어, 곡선에 붙어 있어. 이건 안 해. 나중에 이제 처리할 때 결정적일 때 하는 거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왔더니, 얘 보지 마. 요 기울기가 정사각형 대각선 45도예요, 그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X야, X. 요 전체 길이가 얼마지? 2였지. 2였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구나. 2-3X구나. 요거지, 그치? 이제 마지막 처리는 원의 기대수예요. 쭉 수렴을 내려요. 요 길이가 얼마? 2-3X. 요 길이는 얼마지? 요거는 1-X.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X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1, 얼마? X 5분의 2야? 이거 암산했구나, 또 집어갖고. 그치? 요거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12x 플러스 한번 봐볼까요? 4번 참인데 AN이 BN보다 큽니다. 부터 이거 시작이지. 그리고 AN의 급수값이야, 급수값이.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AN의 알파고.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거와 시그마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무한번째항까지 BN이 이게 수렴하냐 이건데, 그 단순하게 극한값이 쭉 향하는 값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야. A1을 비교하잖아, B1과. 그럼 누가 커요? 얘가 커요. A2랑 B2를 비교하잖아? 그럼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쫙 가서 n번째항을 비교해도 누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네를 쭉 더한다고, 그치? 같은 값으로 갈 수 없어. 당연히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는 같은 값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얘네를 쭉 더하는 거니까 얘를 다 더했을 때는 요걸 다 더한 결과보단 당연히 더 크지 않을까? 요거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 등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당연히 더 커요가 참입니다. 다시 5번은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냐? 이거는 당연히 참이겠지? 왜? 두 칸씩 가는 건데 분수니까. 두 칸씩 가는 건데 분수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같이 해준다, 그지? 다시 해볼까요? 이건 일단 표현해보면은 여기 밑에 합시다. 5번은 요거야.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이 수렴한다. 한마디로 첫 번째항 더하기 두 번째항 더하기 쭉 가서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얘가 수렴한다 이거야.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
근데 얘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 잘라봐도 수렴하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무한번째까지 갔을 때 A, EN도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는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참이라며요 이거지, 그치? 이거 수렴 안 합니다. 아니야, 수렴 안 해.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많지. 뭐 이거야, 뭐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뭐 이런 거만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얘 수렴하잖아, 그치? 근데 그 짝수항 떼버리고 홀수항만 계산하잖아? 얘만 봐도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 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참이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등비 수열이어서 그래요.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는, 그치? 아,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공비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네. 근데 요 수열은 R값이 뭐예요? R제곱이지. 그럼 당연히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거니까 얘도 수렴하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등비 수열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지? 5번은 등비급수여서 그런 거야. 참인 거야. 다시 6번 등비급수예요. 요번에도 등비급수 AN이 발산하면은 AEN도 발산하냐? 이거는 등비급수니까 참이지. 등비급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거짓이에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짝수항만 더하면 수렴할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 지금 6번 얘기하는 거지. 초항이, 등비급수 초항이 짝수항만 더할 거야. 초항이 1이야. 두 번째 항 0, 1, 0, 1, 0. 이거 더해봐. 이거 발산해요. 그치? 근데 짝수항만 뽑아. 더해 이거 뭐야? 다 0 아니야? 0? 그치? 0을 쫙 더하세요가 짝수항만 나열했을 때에 대한 수열이야. 0, 0, 0, 0. 이거 하면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얘도 참이 되는 거다. 6번도. 알겠지? 다시 7번 갑니다.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7번은 이거 같이 해볼 건데 일단 7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 이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라 극한을 물어봤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얘는 급수 물어본 거 아니지. 그래서 극한으로 바꿔놓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수렴하니까 극한이야,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야.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0이면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니지. 기억나지? 뭐 때문에 그래요? 진동 때문에 그래요, 진동. AN, BN, 이 진동 계속 나와, 진동. 1, 0, 1, 0, 1, 0. BN 0, 1, 0, 1, 0, 1 곱하면 무조건 다 0이야. 근데 AN 발산해, BN도 발산해.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번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뽑아다가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고 진동 때문에 거짓이에요. 다시 8번은 이거 말도 안 되지. AN이 수렴하면은 AN에다 2분의 1만큼 더한 거는 수렴하지 않지. 무조건 발산하지. 모르는 게 아니지. 발산이지. 다시 AN이 0으로 가까이 가면 AN의 급수는 수렴하냐. 이거 거짓이라고 했지, 그치? 9번도 틀렸어요. 기본 정의. 10번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요건 발산하냐. 이거는 모르죠. 얘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 성질상 요거예요. 뭘 가려내고 구분하고 요게 아니라 10번은 AN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갈 때 AN은 0이다. 수렴하니까. BN은 발산한다 라고 해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몰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발산할 수도 있어. 그치? 0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상수값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무한대도 가능하고 어떤 상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해. 어떤 건지 몰라요. 그치? 근데 AN하고 BN을 띄게 곱하잖아?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가. 그때 AN 곱하기 BN이라 하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부정형이어서 얘가 얼마나 가는지 알아? 몰라. 0 곱하기 무한대꼴에 나올 수 있는 게 무한대도 되고 상수값 되고 0 되고 몰라요. 그지? 그리고 알파 0 하면 0 나올 수 있고 0, 0 하면 0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0이라고 한들 AN 곱하기 BN이 0이라고 한들 급수는 알아? 몰라. 이게 선생님 얘기했잖아. AN 곱하기 BN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0이라고 해도 극한이 0이어도 급수는 0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했었잖아. 그치? 위에 했던 거. 그래서 얘는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애들도 있어서 더 모릅니다. 10번은 몰라요가 답이겠지? 거짓이 거짓. 다시 11번은 AN 수렴, BN 수렴. 그럼 이 곱하기 분리 안 되지. 기본 성질 패스할 거고. 12번은 아니지. 알파가 크든 베타가 크든 뭔 상관이야. 극한값은 0이어야지만 급수가 수렴하니까 0이어야지만 돼서 두 개는 똑같습니다가 12번이에요. 거짓. 13번 AN 곱하기 BN이 발산하면 AN은 발산하거나 또는 BN이 발산하냐. 이거 말도 안 되지. AN 곱하기 BN이 발산한다고 해도 AN도 AN 곱하기 BN은 0으로 할 수 있어. 극한이. 써볼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야.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 가끔 껴있는 게 진동이 껴있는 것 뿐이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곱하기 BN이에요. 얘가 발산한다. 이거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갈 때 AN 곱하기 BN 알아? 몰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대, 알파, 0 다 가능합니다. 그치? 그러면 AN이 발산하거나 또는 BN이 발산해야 돼? 아니야. 둘 다 0으로 가도 돼. 얘가 0이어서 둘 다 0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발산이잖아. 0 AN이 0으로 가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디로 가? 어떤 상수값으로 가?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이게 모릅니다.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 다시 14번 AN 곱하기 BN의 급수가 수렴하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는 말도 안 되지. 그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시 15번은 뭐냐면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 진입한정 니네 내신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15번 얘가 발산한다 이거야.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플러스 BN이 발산한다. 발산이면 시그마 n은 AN이 또는 BN이 적어도 하나는 발산하냐 적어도 하나는 발산하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대우명제 바꿔? 부정취해.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지 않아? 시그마 귀찮아 이렇게 씁시다. AN과 시그마 BN이 둘 다 수렴하면 부정이잖아.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한다. 적어도 하나 발산한다. 둘 다 수렴한다. 부정이지. 둘 다 수렴하면 시그마 AN 플러스 BN은 당연히 수렴하겠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치? 둘 다 수렴하면 분리가 되니까 다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참이니까 위에 있는 대우명제 당연히 참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이게 가끔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되나? 이게 절대 안 되지.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석해야 잘 모르겠단 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우명제를 시작하는 거야. 나머지는 쪼갤 수 있는 전제를 준 거고 얘는 쪼갤 수 없는 전제를 줬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대우명제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진입 판정에 들어가잖아. 진입 판별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전제에 따른 결과를 얘기할 거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끔 보면 대우명제도 등장을 하니까 대우명제는 잘 참고로 알고 있으십시오. 요거는 미적분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급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도 함수의 극한 연속 하고 연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케이?